성공은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천천히 다가온다고 합니다. 물방울을 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과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7번째 만성 B형 간염과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2022년도에 진료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험 가이드라인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일 이전에는요, 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치료를 권고했던 분들에게는 그것이 보험이 되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는 진료 지침에서 만성 B형 간염 경우에 있어서 이 양은 양성은 바이러스 양이 10의 5승 카피, 10만 카피, 카피를 5로 나누면 인터내셔널 유닛이 됩니다. 그래서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인 경우, 이 양은 음성 면역 활동기는요,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만 카피 이상이면서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인 경우에 보험이 되었고요. 대상성 간경변은 바이러스 양이 만 카피,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일 때 간 기능에 관계없이 보험이 되었습니다. 비대상성 간경변과 간암은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약제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2022년도 만성 B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2023년도에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2년도 대한간암 진료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대상성 간경변의 경우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상성 간경변, 그러니까 간경변이 있는 분들은 LNS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기만 하면 바로 보험으로 약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22년도 진료 가이드라인에서는 회색지대라는 걸 두었습니다. 회색지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죠. 바이러스가 많아서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보험이 되지 않는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양성 면역 활동기, 그러면 바이러스 양은 2만 인터내셔널 유닛인데 간 기능 검사가 2배 이상이면 보험이 되죠. 근데 2배 이하인 경우, 정상을 40으로 보니까 40까지, 또 40에서 80인 경우,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은 음성 면역 활동기도 바이러스 양은 많아요. 2000 인터내셔널 유닛 또는 10,000 카피 이상. 그런데 간 기능 검사가 2배를 넘지 못한 경우는 보험이 되지 않죠. 이런 경우 정상인 40까지, 40에서 80 사이, 이렇게 바이러스 양은 많아도 간 기능이 정상에서 치료할 수 없는, 치료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회색지대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러한 데이터가 없어서 권고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회색지대의 일부가 이제 보험이 되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를 간 기능 검사가 40까지 정상인 경우하고 정상이 1 내지 2배인 40에서 80 사이인 두 개의 운으로 또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LT가 정상하고 ALT가 40에서 80 사이인 경우로 나누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양은 음성 면역 활동기도 간 기능 검사가 40 이하인 정상인 분하고 40에서 80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간 기능 검사가 40에서 80 사이에 걸리는 사람이 다 보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섬유화가 있을 때 보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의미 있는 섬유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요, 임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섬유화 스캔입니다. 섬유화 스캔으로 검사해서 의미 있는 섬유화 그 점수가 대략 7.2 킬로파스칼 정도 됩니다. 그래서 7.2 이상이 나오면 보험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험이 되지 않았던 대상성 간경변, 만카피 이하하고 그
다음에 이양원 양음성 면역 활동기에서 간 기능 검사가 40에서 80 사이에 바이러스는 많은데 간 기능 검사가 80을 넘지는 못하지만 40에서 80 사이인 경우, 이 경우 섬유화 스캔을 해서 의미 있는 섬유화인 F2 이상이면 보험으로 약을 처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2023년도 3월 1일부터 바뀐 요양급여는요, 간 경변은 혈액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원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그 간염 상태에서는 간 기능 검사가 80 이상이면 당연히 되고요. 40에서 80 사이면 정상의 1 내지 2배이면 섬유화 스캔 검사를 해서 섬유화 스캔에서 F2 7.2kPa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의미 있는 섬유화로 판단하고 항 바이러스를 보험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회색지대라고 대한간암학회에서는 분류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가 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보험이 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되면 간 기능 검사에 관계없이 항 바이러스를 아마 처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 간 기능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는 그 40으로 보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B형 간염이 있는 환자에 있어서 간 관련 질환 사망이 증가하는 것은요, 간 기능 검사 ALT가 남자 34, 여자 30 이상이면 증가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상을 남자 34, 여자 30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40으로 되어 있어서 항바이러스 처방할 때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런 점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대상에 대해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약이 끊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약을 처방할 때는요, 6개월 이상 약이 끊어져 버리면 초진 환자처럼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보험 기준에 들어올 때만 약을 다시 재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이 오랫동안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만성 B형 간염에서 항바이러스에는요, 이양원 양성에서는 바이러스 양이 2만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이면서 간 기능 80 이상, 그렇지 않으면 간 기능이 40에서 80 사이면 섬유화 스캔으로 F2 이상, 즉 7.2kPa 이상이면 보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양원 음성 면역 활동기는 바이러스 양이 2000 인터내셔널 유닛 이상, 그러니까 10,000 이상이면서 간 기능이 80 이상이면 보험이 되고 40에서 80 사이면 섬유화 스캔을 해서 F2 파이버 스캔 기계로 7.2 이상이면 의미 있는 섬유화로 판단하고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성 간경변,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 이 경우에 있어서는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즉 1이라도 나오면 바로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한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이라도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 있으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때는 아주 빠르게 항바이러스를 처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조 중에 베물리디가 있는데요. 베물리디 급여 기준은 다른 약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리어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베물리디로 바꾸려고 하면 비리어드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신독성, 콩팥 독성으로 사구체 예후가율 EGFR이 60 이하이거나 또는 이제 골밀도 검사에서 T 스코어가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 이하면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를 베물리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들은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는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되려면은 골밀도가 골다공증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구체 혈관이 60 이하인 만성 홍파병 3기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비대상성 간경변에서는 굳이 배멀리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비료들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멀리들은 혈액 투석을 하고 있는 말기 심부전 환자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이 있어서 18세 이상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멀리들을 사용하다가 간세포 함정이 생기거나 간 이식을 받게 되면 다시 비료드로 바꿔야 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러지 않고요. 배멀리들 사용 중에 간세포 함정이 생기거나 간 이식을 받다 하더라도 배멀리들을 지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료드는요,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죠. 예전에는 이것이 보험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비리어들을 산모가 신생아에게 수직 감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직 감염 예방으로 사용할 때는 비리어들을 보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상기라고 하는 것은 출산 전후를 말하는데요. 수직 감염은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됩니다.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의 그 좁은 산도를 타고 신생아가 나오면서 이때 다칩니다. 그래서 신생아를 우리가 핏덩이라 하죠. 그래서 엄마와 피하고 섞이면서 수직 감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해서 2002년도부터서 산모에게, 비형간염 산모에게 수동 능동 면역을 같이 실시합니다. 태어난 신생아에게 12시간 안에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수동 면역하고 비형간염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해요. 능동 면역을 같이 대개 12시간 안에 사용하게 되면 수직 감염의 위험성을 90에서 95%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신 후반기 때 산모가 비리어드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는 주상기 수직 감염 예방까지 합하면 비형 감염 발의 수직 감염은 없습니다. 그래서 0%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임신 후반기 때 항 바이러스인 비리어드를 사용하게 되고 주상기 때 수직 감염 예방을 위한 수동 능동 면역을 하게 되면은 비형 감염의 내림, 수직 감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리어드 투여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다 투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 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양이 20만 인터내셔널 유닛, 그러니까 100만 카피 이상인 산모 수직 감염을 위해서 약제는 비리어드만 됩니다. 비리어드를 임신 24주에서 32주, 되게 중간 28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출산 이후 2 내지 12주 투약을 하는데 대개 한 4주 정도 투약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러한 수직 감염을 위해서 투약하는 것은 예방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2021년도 3월부터서 보험으로 투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산모는 본인 부담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 3월 1일부터서 보험 인정 기준이 달라졌죠. 이 양은 양성, 음성 면역 활동기 때 바이러스 양만 해도 간 기능이 80이 넘지 않으면 보험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40에서 80 사이인 경우에 있어서 섬유화 스캔을 통해서 F2인 7.2kPa 이상이면 보험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성 간경변은요,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만 하면 항바이러스를 보험으로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3월 1일 이후에 바뀐 보험 기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